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요청에 의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반크의 의미 있는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무료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유료 광고 포함 태그는 달지 않았습니다. 일본 자민당이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내년 여름까지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와 울릉도 방문은 독도 경비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방문이었고 우리 영토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를 빌미삼아 자민당 내에 한국 독도 관련 대응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역과 금융, 투자 등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을 고통스럽게 할 방법을 이것저것 찾아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그 중에서도 특히 자민당에서 한국에 대해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나섰을 때 잘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독도 문제를 빌미로 자국민들의 불만을 한국으로 돌리기 위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시간 낭비에 천문학적인 예산까지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6월, 일본은 도쿄 한복판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소개하는 영토 주권 전시관이라는 것을 오픈했습니다. 이 전시관에는 일본이 한국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독도를 비롯해서 중국과 분쟁 중인 다우디다오 열도, 러시아와 갈등 중인 쿠릴 4개 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관은 2018년 문을 열 때만 해도 건물 지하 1층에 조그맣게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2020년 초에 이 전시관을 도쿄 한복판으로 옮기더니 규모도 기존보다 7배나 크게 조성해놨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홍보관을 해외가 아닌 일본 내에 조성했다는 점입니다. 즉 자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죠. 즉 일본 자민당은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국내 정치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만은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도발한 것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일입니다. 과거에는 표지판 설치 도발이 많았습니다. 일본은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1952년 1월 한국이 평화선을 선포할 때까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인을 앞두고 일본 외무성 고위 당국자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확인했다는 발언을 하며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시작합니다. 이후 1953년 일본은 한국이 설치한 한국 영토 표목을 뽑아버리고 독도가 자기 영토라는 일본 영토 표주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6.25 전쟁이 채 끝나지도 않은 한국에 이런 일을 저지르자 일본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됐고 이후 한국과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표지를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철거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1954년에는 불과 4개월 사이에 6번이나 한국과 일본의 영토 표지판이 번갈아 설치되고 철거되는 표지판 전투까지 벌어졌을 정도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독도에 일본 영토라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일에 극도로 집착해왔습니다. 하지만 표지판을 세운다고 자기네 영토가 된다는 1차원적인 발상으로 거짓을 진실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2021년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세계 기념인물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김대건 신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김대건 신부는 독도 지킴이로 유명합니다. 1861년 제작된 대동여지도보다도 16년 앞서 제작된 김대건 신부의 조선 전도는 1855년 프랑스 지리학회보에도 수록돼 6개 국어로 번역된 공신력 있는 지도입니다. 특히 조선전도에서 주목할 점은 지도 속의 조선의 산과 강 이름을 대부분 삭제했음에도 만주 지역과 울릉도,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분명히 표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도는 19세기 중엽에 이미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서구 사회에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 김대건 신부가 조선전도를 제작한 이후 리델 주교가 1869년 한중일 지도를 제작하면서 독도를 조선 영토로 명기했고 1874년 달래 신부 역시 조선 지도에 독도를 조선 영토로 분명히 표기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올해 로마 교황청 역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산티니아시오 성당에서 철조망,
평화가 되다 전시회에서는 평화의 십자가 136개가 성당 중앙홀에 한반도 모양으로 놓였는데 한반도 옆에 독도를 엄연히 한국의 영토로 표시했고 이 모습을 찍은 사진은 로마 교황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반크는 해외에 집중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일본 땅으로 왜곡하는 전시관을 독도 한복판에 세웠지만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작업으로 전 세계 10만 곳에 가상 독도 기념관을 세우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프랑스 유명 관광지인 에펠탑 근처에 독도 전시관이 세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앞이나 UN 건물 앞에 독도 전시관이 세워진다면 일본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반크는 메타버스 스타트업인 예간 IT와 함께 누구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자신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디지털 독도 전시관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상 독도 전시관을 세우고 싶은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 내 QR코드를 찍으면 가상 독도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으로 특정 장소를 찍은 후 가상 독도를 불러들이면 특정 장소에 가상 독도가 세워진 모습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리 에펠탑 사진을 찍은 후 가상 독도를 불러들이면 에펠탑 바로 옆에 가상 독도가 세워진 모습이 연출됩니다. 여기에 해시태그 독도 코리아를 넣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하면 누구나 21세기의 이순신, 21세기의 안중근 의사의 뒤를 이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반크는 국내 1만 개 초중고교를 비롯해 해외 한국 학교 등과 협력해 국내외 10만 곳에 가상 독도 기념관을 세우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가상 독도 세우기와 홍보에 동참해 주신다면 에펠탑 앞에도 뉴욕의 자유여신상과 UN 건물 앞에서도 독도 전시관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750만 해외 동포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독도 전시관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이 서울, 경기, 부산, 광주 곳곳에 독도 전시관을 세우는 기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끝이 보이지 않고 해외에 계신 동포들의 경우 독도를 직접 방문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의 독도 왜곡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나라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데도 한국에 또다시 무역 규제, 금융 규제를 할 방법이나 고민하고 있는 일본을 보면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 국민 누구나 집, 학교, 직장 등에서 가상 독도 전시관을 세워 세계인에게 독도를 알릴 수 있다면 도쿄에 있다는 영토 주권 전시관, 아니 일본의 역사 왜곡 전시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첨단 기법으로 독도를 홍보하는 한국인이 될 것입니다. 영상 본문과 고정 댓글에 내가 세우는 독도 기념관 캠페인 홈페이지 링크와 가상 독도 전시관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QR코드 전단지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